어, 9,700원. 사실 잠깐 이거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어, 봐왔는데요. 이 AP 위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가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거기에 이제 칩을, 위성통신 칩을 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 쪽 있잖아요. 조선 배 전용 전화기 그쪽도, 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2세대 위성통신을 또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거죠. 한국항공우주에서 KAI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서 이제 아리랑 6호, 7호 이런 사업을 벌일 때 이 회사가 또 참여를 했어요. 이 회사가 참여를 하고 저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재무는 좋아요. 이런 회사들이 재무는 좋고 사업을 좀 확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여기 근데 이 우주 산업이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 막 밀어주고 있지는 않죠. 지금 정권에서는 막 밀어주진 않습니다. 시황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아, 역시 급반등이 들어오죠. 반등이 들어오고요. 크로우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하루님, 모도리님, 파리님, 크로우님, 바나나님, 주도님, 계단꿀님, 빨리파님 반가워요. 야, 오늘 볼까요? 아, 연기금들 있죠, 연기금들. 지금 연기금이 앞으로 물량이 좀 더 나올 겁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을 제가 이 국내 주식을 볼 때 연기금이 17.4%로 올해는 그렇게 맞추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현재 지금 연기금의 비중이 17.6%예요. 지난주 기준 17.6%라서 0.2%가 초과가 돼가지고 1조 5천억치를 팔아야 됩니다. 올해까지. 연기금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야 되겠죠. 해외 주식을 줄이고 우리나라 주식을 늘려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야 되고 밀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싼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물량은 나올 겁니다. 그 물량, 그러니까 연말에서는, 추석이 끝나고, 연내 가면 갈수록 결론은 좋아져요. 앞으로 주식시장 계속 좋아지는데, 단기적으로, 아마 다음 달 추석 끝나고 나서 연기금의 물량들이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10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옵니다. 10월, 11월 달 나오고, 플러스, 대주주 이 요건 강화제가 오늘 유튜브로 양도세 폐지 관련돼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게 10월 2일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동의자가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봤는데 12만 명 조금 넘어갔더라고요. 15만 명 돼야 되는데 15만 명 돼가지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커요. 그런 게.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꼭 동의 눌러주시고요. 그거는 없어져야 될 법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 바나나님, 아, 동의하셨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네. 네.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 그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직 모르신 분들은, 몰랐던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하루님이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아래 또 저 누르시면은 그건 링크 나오는데, 꼭 청와대 그 양도세 폐지 관련 동의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물량이 계속 나오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은 증시가 아무래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15억에서 10억으로 조건이 내려갔을 때도 그때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 하락이 되었고 급격하게 하락이 또 되었고 그래서 항상 연말 돼가면은 9월 10월에 항상 장이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는데 개인들이 많이 그거를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네, 반갑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했었고 특히 여당 내에서도 그거는 보류를 시켜라, 유예를 해라, 아니면은 뭐 바꿔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만 현재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대주주 요건 그거를 3억으로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양가 처 뭐 해가지고 뭐 자녀들까지 삼성전자 주식 다 해가지고 3억이 넘어가면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낸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굉장히 좀 진짜 이건 뭐 어디 초등학생들보다 못한 그런 낡아빠진 어떤 그런 정책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신사업을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끔 해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게 없죠. 그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겠다. 이거는 극히 잘못됐다.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주가는 계속 하락하죠. 올라가지 않죠. 배당은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주주들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가 언제든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하락이 나오면 급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급락은 없다. 변동성은 있고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급락은 없을 거다. 신용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신용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니까 털어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3.4% 상승입니다. 3.4%. 굉장한 강세, 초강세인데 역시 시장에 이건 딱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나라 M2 광해 통화라고 뭐 주식 채권 뭐 다 뭐 부동산 갈 자금들도 다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리고 최근에 기획재정부 적폐 맞습니다. 인공님. 네. 기획재정부는요. 나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그런 정책을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자본주의를 깨닫지 못하고요. 어릴 때부터 연필만 잡아서 공무원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탁상공학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현장에 뛰질 않았죠. 맨날 펜만 잡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국에 차라리 트럼프가 잘하죠. 트럼프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찌 됐든 간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해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경찰이 막 흑인들 과잉 진압하고 막 때리고 어쩔 때는 막 총으로 쏴서 막 죽이고 테이저건 막 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잉 진압했다 어쩌고 저쩌고. 흑인들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 들어봐 내 말을. 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흑인들을 저렇게 때려? 인성 문제 있나? 쟤네들 왜 저렇게 흑인들을 저렇게 하는 거야? 백인들은 자꾸 흑인들을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흑인들 보잖아요. 이해됩니다. 이해가 돼요. 백인 형들이 왜 흑인 형들을 저렇게 때리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얘네들 뭐 하면은 사람 죽이는 거 금방이에요. 흑인들이 사람 죽이고 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순식간입니다. 그거.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그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여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진짜 그렇다니까요. 미국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 흑인들 있는데 한번 가봐. 백인들 있는데 가보고 흑인들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갈걸? 죽을까봐.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 진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죄 없는 흑인들도 많이 죽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백인들이 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쟤네들은 흑인만 보면은 못 잡아서 안 다릴까? 근데 직접 눈으로 보고 부딪혀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미국 정서상.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죽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양정님 어서오세요. 뭐 갑자기 또 미국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다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반등이 들어왔고 지난번에도 뭐 반등이 들어왔었고 그렇잖아요. 미국 보면은 네, 반등 들어왔고요. 나스닥 뭐 다 반등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1% 2%대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일본까지도 이렇게 일본 증시가 신고가 나오겠는데요. 일본 증시 우리나라보다 일본 증시가 신고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니케이 지수가요. 금융 문명인 나라들조차도 저렇게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래 너무 주식이 이제 싸다. 너무 싸고 시중에 자금은 항상 얘기합니다.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저는 굉장히 또 좋아지는 게요. 주식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우리 직장인분들 퇴직연금 있죠.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때 그 퇴직금을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예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다녔어요. 여러 번, 진짜 4년, 5년 전부터도 계속 이거는 한 번씩 다룬 건데, DB형은 소위 말해서 원금 보장이죠. 네, 원금 보장이고, 뭐, 전문적으로 더 한 번 더 얘기하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회사가 내주고, 왜 DB용으로 하면 장점이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상품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DC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퇴직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받는 그 퇴직금을 내가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개 중에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12분의 1까지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원금 보장은 싫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DC형으로 해야 됩니다. 결론은 DC형으로. 원금 보장, 원금 보장이 결국엔 원금 보장이 아니죠. 지금의 1000만원의 가치와 10년 뒤에 1000만원의 가치는 달라질 거니까요. 지금의 1000만원과 20년 뒤에 1000만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DC형을 들어야 된다. 그래 그 DC형의 상품 가입자 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순간적으로 올해 역전이 되었고 DC형이 더 많아졌고요. DB형이 전체적으로는 62%인데 이게 2025년 특히 2030년에 가면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DC형이 60%가 되는 거예요. 2030년에는.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C형이 압도적으로 그게 많아질 것이다. 70%, 80%대까지도 2040년에는 그렇게 간다. 그럼 그 자금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2030년, 그러니까 10년, 20년 뒤를 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 돈은 있잖아요.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해지면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그 유튜브 뭐 구독자분들 있잖아요. 정말 큰 부자가 저보다 엄청 돈을 아마 많이 버실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한 그래도 수십 명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단다면 시청자들 중에서 뭐 5명, 10명 수준이 아니라 한 수십 명 정도는 저는 부자가 엄청 큰 부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항상 난세의 영웅이 탄생을 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변동성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폭락장과 그 이후에 항상 부자들이 탄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 지금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뭐 단타를 친다거나 어떤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베스트인 것은 현금을 주식에 다 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 파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들은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주식을 안 판 사람이에요. 안 판 사람.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안 판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 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안 파는 사람. 여기서도 안 팔고 여기서도 안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계속 안 파는 사람이 결국 모든 돈을 다 가져갈 겁니다. 모든 돈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게 반복이 되었고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대세 하락이 이제 폭락장이 왔다면 폭등장이 옵니다. 그 폭등장에서 10% 먹고 도망가고 20% 먹고 또 팔고 하신 분들은 그 엄청난 기회를 계속 놓칠 것이고 가치투자 철학으로 주식을 안 파는 거다. 안 팔 수 있어야 된다. 안 파신 분들은 그리고 복리로 스노우볼로 굴리신 분들은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항상 그래왔다. 지금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대세 상승장이 오늘날 다시 이어질 것이다. 2008년도 이후 2011년도 이때까지도 이 대세 상승장이 2011년도 초까지 이 대세 상승장이 있죠. 네. 이 대세 상승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었죠.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부
그쪽만 올라갔을 뿐이지 결국 여기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전고점 뛰어넘고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는 그런 엄청난 장이 열릴 것이다. 3000 찍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3000을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 랠리가 될 것이다. 우리 시청자들은 자 마음 단단히 먹고 안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마이너스 30%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은 뭔가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저 또한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내가 산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항상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내가 판 종목들은 5배, 10배 올라가 있고 2배, 5배,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내가 산 종목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고 그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선절매를 또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요.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손실 날 때는 크게 손실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뭐 500만원 손실 났다, 5천만원 손실 났다, 뭐 5억이 손실 났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본전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거기서부터 장기 투자 뭐 해야 된다. 이미 5천만원 손실 난 사람에게 제가 장기 투자 해야 됩니다. 기업은 싸게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안 통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물론 내 스스로가 공감을 하고 해야 되겠죠.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 그렇게.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에게 주식을 잘 배워가지고 가치 투자를 잘 배워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한 엘리트 그런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죠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느낌으로 하고 누구한테 듣고 하고 그냥 차트를 보고 어떤 찌라시를 보고 소문에 사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결국 위험이라는 게 포탄인데 포탄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국 돌아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계단은 계속 깎이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밑으로 흐릅니다. 분봉 차트 보고 호가창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종목을 보면서 본전 회복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도박꾼이 되어 있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는 겁니다. 즉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투자와 도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결론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도박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 생각하고 사자마자 언제 팔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그 나름대로 주식을 하시면서 과거에 다들 손실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손실 중인 어떤 시청자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주식으로 그 인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거죠.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1년 뭐 1년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데 누구는 일주일도 힘들어해요. 때에 따라서는 1년, 2년, 3년도 걸리고요. 5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도박에 빠져있고 빨리 원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진짜 한 100만 번 이상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19년 넘게 하면서 가치 투자를 계속 추구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였고요.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저는 살아남았었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우리 그 VIP 회원들, 우리들 그 VIP 그 방송에서도 우리들끼리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막 거기서 얘기를 다 해줘요. 오늘 뭐 종목들 뭐 다 올라갔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오늘 우리 종목들도 52주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무엇이냐? 네, 우냐고요? 아, 저 울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요즘 좀 일교차가 심해서 목이 잠기더라고. 그, 사고팔고 하는 거. 사고팔고 하는 거. 그게 재밌습니다. 당연히 재밌죠. 도박이니까. 도박 재밌거든요. 화투를 칠 때도 재밌고 막구를 칠 때도 재밌어요.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 재밌으니까. 포커 치는 것도 재밌고요. 주식은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게 도박이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원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100만 번도 더 이해한다. 정말 이해된다. 그 심리는 무엇보다도 저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거 하나 우리가 알고 가보자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보다 더 빠른 길이 있고 확실하다면, 과거 역사가 증명해냈다면, 1600년부터 주식시장이 처음에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질 때 자본주의에서 장기 투자보다 더 빠른 길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가 되었다면, 제가 미쳤다고 장기 투자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고, 오늘 사가지고 일주일 뒤에 팔고, 수익 매매,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 이게 다 도박이거든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거?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거. 내가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맞출 수 없다는 거.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풋, 그렇죠? 콜, 풋, 선물 옵션이라든지, 심지어 해외 선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파생 상품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돼요. 그것부터가 내가 그러니까 맞출 수 없다. 당장 내일의 일, 일주일 뒤, 1년 뒤의 일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삶이 제자리거나 밑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삶이 계속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 가죠. 모든 유럽 국가가 그러진 않지만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선진 국가들 중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계속 가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그게 강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몇 살까지 살래? 그러면 나 뭐 오래 살기 싫고 뭐 80살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90살만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0, 80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30억이 있어요.
현금 30억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어요. 70세, 80세 그냥 죽고 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헬조선, 소확행, 욜로족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지어내는 거죠. 20대, 30대를 즐겨라. 그리고 40대 즐기고 40대, 50대가 됐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싫으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우리가 맞출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짜장면이 5,000원인데 10년 후에도 짜장면이 5,000원일까요? 20년 뒤에도 5,000원일까요? 치킨이 2만원입니다. 요즘 먹을만하면 2만원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만원짜리 맛없어요. 어지간해서는. 한 마리에 만원짜리 맛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면은 배달비 해가지고 2만원 이상을 시켜야 먹을만한데, 인간은 또 먹는 욕구가 있잖아요. 치킨만 또 먹느냐. 또 요즘 또 맛있는 치즈볼도 있어가지고 치즈볼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24,000원, 26,000원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또 5년, 10년 뒤 얼마 할까요? 5만원 하겠죠. 또 20년 뒤 얼마 할까요? 한 10만원 전후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죠. 회사는 계속 돈을 벌죠. 그럼 그 회사는 계속 돈을 버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돈을 버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거를 주주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회사는 우리 회사에게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주들에게 어떤 배당을 준다든지,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주주들도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 이익에 대해서 내가 또 일부 가져가는 거고,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은 돈을 받아서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의 장악력을 행사하고 파이가 커지고 돈은 더욱더 많이 벌고 직원은 더욱더 많이 뽑고, 이런 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거를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못 됐느냐? 10년 이상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벌었느냐? 10년간을 했는데 몰빵을 쳤거나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빨리 팔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몰빵 쳐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으로 고통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파산을 맞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로 지금부터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유턴 해가지고 180도 바꿔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20, 30대 욜로 하고 막 그 젊은 혈기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하잖아요. 분명히 40대 50대 청구서 날아옵니다. 무슨 청구서? 너 사망 청구서. 너님 사망 청구서입니다. 그건 진짜 사망 청구서예요. 사망 청구서. 그리고 진짜 사망 청구서는 60대 70대에 받게 되죠. 왜? 너 젊을 때 배짱이처럼 놀았잖아. 너 개미처럼 열심히 투자하고 안 모았잖아. 주식을 모으지 않았잖아. 주식을 사지 않았잖아. 그리고 계속 주식을 창고에다가 쌓아놓지 않았잖아. 배짱이는 주식을 창고에다 쌓아놓지 않죠. 주식을 사지 않을 뿐더러 사도 금방 팔아버립니다. 왜? 벤츠 타야 되니까. BMW 타야 돼서. 샤넬백 사야 되니까. 남들 SNS 하는 그런 어떤 호캉스, 해외여행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명품 사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갈까요? 나이 40대, 50대 써주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회사가 써준다는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까요?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요? 한 달에 200만원, 뭐 150만원 번다고요? 150만원에서 200만원 번다고요? 실수령에 뭐 150이라고요?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들 개인사까지는 다 모릅니다. 빚 있으면 갚으면 돼요. 빚이 뭐 100억 되나요? 여러분들 빚이요? 뭐 기껏 해봐야 뭐 몇 억 안팎 아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3, 4, 5억 되겠죠. 많아봐야 3억, 4억, 5억. 정말 많아봐야 3, 4, 5억. 해봐야 뭐 몇 천만 원. 그거 갖고 시작하면 돼요. 인생 깁니다. 짧다고도 하지만 길어요. 우리는 지금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10년 뒤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나이가 60, 70이 돼도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20, 30대분들 얼마나 지금 기회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이 좋은 기회.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날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 30대 친구들. 진짜 그렇게 하면 니들 인생 좆대. 진짜로. 좆대는 거야. 지금 40대, 50대 억대로 투자금 막 불려가지고 하나 막 수익 나면 막 수천만 원씩 수익 나는 거 부러워하죠. 20, 30대 분들.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시기가 그리고 딱 좋았거든. 지금 딱 좋아요, 시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좋다니까요.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 떼돈 벌었습니다. 진짜 저랑 같이 하셨으면은, 저랑 같이 하는데 코로나 때 이때 사신 분들 떼돈 벌었다고요. 지금 수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그걸 증명해 내잖아요. 계좌가 폭락을 맞았는데도 떼돈 벌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폭락을 맞았는데도 우리 회원들은 괜찮아요. 근데 폭락 때 들어오시면 여기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물론 때가 좋았죠. 운이 좋았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력 싸움이죠. 진짜 이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는 실력 싸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용기로 수익을 얻어냈다면, 자, 이때부터는 이제 실력입니다. 실력. 여기서부터는 실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실력. 이미 실력은 시작이 됐죠. 누가 좋은 주식을 먼저 찾아내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낼 수 있으며, 누가 인내를 할 수 있고, 누가 더욱더 복리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켰느냐, 그리고 누가 주식을 안 팔 수 있었느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용기는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일단 행동파, 평소 내가 행동파였다, 결정이 빠르다 하신 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다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이 항상 지지부진하고 뭔가 느그적 되신 분들도 앞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때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괜찮아요. 또 옵니다. 괜찮아. 또 와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또 옵니다. 뭐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모릅니다.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올 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3,000 넘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3, 4년 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코스피 3,000 가요. 그리고 3,000에서 안 끝납니다. 3,100, 3,200, 3,300, 3,500, 4,000, 4,500, 5,000, 6,000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 이 방송이 성지가 될 텐데. 오늘도 그렇네요.
자본주의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중간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동성입니다. 그 병동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포기하고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면 공포, 두려움, 탐욕, 욕심, 이거는 우리 인간이 버릴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그러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철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욱더 깨닫느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일반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미 깨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끝 마스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내가 주식을 혼자 하겠다 하신 분들은 진짜 한번 공부를 그래도 하루에 한 10시간은 꼭 해보세요. 10시간. 처음에는 그 정도 해야죠. 처음에는. 처음에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 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해라. 정말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그러나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자영업 또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트너예요. 파트너. 저랑 같이 하실 것 같으면 뭐 각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 수평. 여러분들과 저하고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 학력도 저보다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보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물론 제가 뭐 별 볼 일 없지만 학력이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시청자분들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경희대, 막 성균관대, 또 어디 뭐 또 단국대, 그 다음에 부산대, 전남대 다 본 것 같아. 다 본 것 같아. 졸업하신 분들. 학력과 무관하다. 주도 68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주도님, 아유, 겸손게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도님. 아유, 네, 장 좋아가지고 아이고, 장이 좀 좋으니까, 아유, 네, 받으니까 좀 편안하네. 아, 장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별풍 받으면은 조금, 이런 거 받으면 좀 그랬는데, 우리 주도님이 장과 상관없이 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한결같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소고기는 못 먹을지언정 삼겹살은 먹을 수 있죠. 맞다. 맞다. 오늘 제가 햄버거 세트 먹고 왔거든요. 롯데리아 군데리아 버거라고 이거를 먹고 왔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 이거 먹을만 하던데요. 그래도 그 폴더 버거는 정말 맛없었는데 이거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불고기 버거 소스, 이거는 지금 딸기잼 소스고 하나는 불고기 버거 소스인데, 불고기 버거 소스를, 물론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포도잼으로 바꿨으면 좋았는데 단가가 안 맞았나봐요. 그리고 빵이 좀 작습니다. 빵이 총 2개인데요 빵이 좀 작아요. 제가 이거 치즈 스틱은 제가 바꾼 겁니다. 제가 감자를, 감자 스틱, 뭐라 그래야 돼? 포테이토? 그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치즈로 바꿨고, 6,000, 이렇게 해가지고 6,900원인가? 샐러드는 이거 가운데 이게 제일 좀 비슷했고, 패티하고 햄, 이거는 뭐 소스 중간 이상. 전체적으로 중간 이상. 이 정도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이다. 빵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빵이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이 불고기 버거 소스가
물론 호불호 이건 취향이지만 저는 이제 딸기잼을 이왕 할 거면 좀 똑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단가가 안 맞았나 봐요. 스프 안 줍니다. 네, 스프 없더라고요. 스프 안 주고요. 원래 시판으로 나오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스티로폼 약간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저게. 아, 치즈도 있고 여기 치즈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치즈 한 장 있고요. 좀 이렇게 조금 아쉽다. 이거 좀 업그레이드 버전 나왔으면 좋겠네. 폴더 버거보다는 폴더 버거에 비해서는 완전 성공이죠, 성공. 폴더 버거는 진짜 맛없고 안에 내용물이 뭐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저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롯데리아 딸기잼 넉넉합니다. 아, 넉넉해요. 패티는 왜 한 개인가요? 군대에서도 원래 한 개 줬잖아요, 인공님. 치즈도 한 장 주고. 라떼는 말이야. 저는 한 장 받았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도 한 장 줄걸요? 패티? 모르겠네, 요즘에는. 요즘엔 난 잘 모르겠어. 빵은 2개. 하나는 그래서 그냥 딸기잼만, 내가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는 딸기잼만 찍어서 드시고요. 나머지 빵 1개는 풀셋으로 이렇게 올려서 드세요. 야, 스프. 맞네. 군대에서 스프를 줬었죠. 아, 잊고 있었네, 완전. 아. 제가 군대가 02 군번이거든요, 02. 네,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또 지루하니까 의미도 없고, 사실. 종목들이 오늘은 뭐 다 급등이잖아요. 다 급등. 네, 뭐 다 급등 또는 상승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게 당연한 거고. 와, 텔레치스. 그냥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네오팩트 이것도 와, 시가 상한가 가다가 풀리고. 동훈아나텍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오늘 못 올라간 거고.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오늘 혹시나 뭐 떨어진 종목들이 유니드. 아니네, 유니드는 왜 반등이 안 나오지? 한샘? 그렇지, 한샘 또 올라오고요. SK가스도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았네요. SK케미칼은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조정 받는 거고. 네, 좋네요. 야, 사실 FNC 엔터 이 회사도 좋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이 회사도 좋은데. 엔터주니까. 엔터주 FNC 엔터 이거 엔터주니까. 와, 저는 이 주식이 사실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예전에 어떤 분이 현대오토에버를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상장하실 때 이거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상장할 때. 그래서 이 회사 공모 가격이 48,000원입니다. 48,000원이라서 이 회사 사면 이제 비싸죠. 그래가지고 겸손히 항상 얘기하는 게, 사더라도 공모가 이하에서 사라. 그리고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30%가 빠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좋다, 괜찮다, 계속 좀 모아가면은 그때는 괜찮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공모가 48,000원에서 30%가 빠지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38,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38,000원에 여기부터 코로나 이제 터지기 전인데 여기부터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가지고 이렇게 또 사고 이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이렇게 잘 갈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그룹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정보기술 IT 서비스 전문업체인데 어찌됐든 간에 잘 가서도 좋네요. 이 주식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좀 그래서 이 회사보다는 물론 현대차가 가니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현대차를 좋아하죠. 저는 현대차를 좋아합니다. 현대차 주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저는 지금은 좋아해요.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5년 주기로 계속 크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알버트 비어만이 그 콘셉트 자동차를 또 내놨더라고요. 전기차 해가지고 알버트 비어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정말 차가 너무 좋아졌어요. 기본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기본기가 좋아졌고 특히 제네시스 그쪽도 좋아졌고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굉장히 놀랍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아지는 게 이제 소나타 N이 발표가 되었죠. 아반떼 N 라인, 그러니까 아반떼 N 라인, 소나타 N 라인이 이게 발표가 되면서 그런 서스펜션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어떤 그쪽이 이제 바뀌고 나옵니다. 외관은 그대로고요. 그 운동 성능은 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버트 비어만이 누구냐? BMW 3 시리즈, 5 시리즈 M 버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M3, M4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이 바로 알버트 비어만입니다. BMW에서 그거 만든 사람이 총괄. 그 알버트 비어만이 그래서 현대 M 브랜드를 그거를 담당해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건데 지금 N라인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당연히 안 타봤죠. 안 나왔으니까. 안 봐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과거 현대차가 무서운 상승세로 그 기본기를 좀 잡고 있고 한 가지 이슈화 되는 거 항상 그 품질 문제인데 뭐 그거는 뭐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그 국민들의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00만 명의 그 안티를 어떻게 돌려 세울 수 있을까? 왜 안티가 생기겠습니까? 품질 이슈도 있겠지만 노사 뭐 그런 거는 이제 제쳐두고 바로 안정성이죠. 안정성. 벤츠 타고 그러니까 제네시스 타고 7천만 원짜리 제네시스 G80 타고 박는 거와 벤츠 E클래스 타고 박는 거와 자 똑같이 박는다. 너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들 다 솔직히 벤츠 선택하잖아요. 저도 벤츠 선택할 겁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 이것만 좀 어떻게 좀 바꾸면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의 장악 능력은 이미 현대차는 넘버원입니다. 광고 찍는 거, 현대차 광고 찍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자동차 중에 가장 잘 찍어요. 현대차가. 광고는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건듭니다. 물론 포르쉐나 페라리나 그런 광고는 뭔가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뭐 엔돌핀이 도는 그런 영상이지만 스포츠카니까 슈퍼카. 그러나 현대차는 감성을 건듭니다. 인간의 그 감성을 딱 건들면 굉장히 또 긴장을 늦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 광고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노션 쪽에서 그 광고를 맡잖아요. 현대차 광고 자체를. 그래서 이 이노션도 자금이 크신 분들은 자금이 이제 투자 금액이 억대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물론 삼성 쪽에서는 제일기획이죠. 삼성에서는 제일기획입니다. 이것도 좀 조정받으면 사도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배당 받고 뭐 하시면 됩니다. 이노션이나 제일기획 두 개 다 사셔도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뭐 6만원에 사신 분들은 더 사도 되고,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 저는 뭐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49,000, 48,000원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좀 뭐 떨어져 봐야 뭐 얼마 안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ROE를 보면은 영업 잘해요. ROE 보고 뭐 펄을 봤을 때도 이거는 뭐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제일기획의 펄을 오히려 보면 사실 뭐 비슷비슷한데 이노션이 좀 더 낫죠. 그러나 배당은 또 제일기획이 좋고, 이노션은 배당이 뭐 한 2%대, 제일기획 한 3%대. 뭐 안정적으로 포트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좀 이렇게 한 3천만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내 투자 금액이 한 3천만원 전후다 하신 분들은 이노션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 좀 가벼운 거 해야 돼. 가벼운 그런 분들은 종목 말할 뻔했네.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좀 있잖아. 막 빠바바 시가총액 좀 이렇게 돼가지고 실적 잘 나오는 거 재무 좋고 그거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 투자 금액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주들이 다 다르잖아. 다 추천주들이. 최근 추천주들 다 보면은 다 입맛에 맞게 다 드렸습니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메디포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포스트.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죠. 줄기세포.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하실 때 이런 종목들 하면 그나마 좀 덜 다칩니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 2019년도 하반기 주사형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인상 3상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일본에서도 2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골관절염, 세계 최초 골관절염의 이상 진행이 일본에서 진행된다는 그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줄기세포 시장은 정부에서 계속 밀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 어떤 종목, 그냥 종목 얘기를 할게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회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의 덧택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파미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파미셀 항상. 그러니까 바이오조 종목을 하실 때는 저조차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바이오 종목은요. 진짜 이건 뭐 바이오는 뭐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는 뭐 될 것도 아니고, 저도 바이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도 바이오 종목을 얼마 전에 드렸죠. 얼마 전에 드렸는데 정말 그 심사숙고하고 드립니다. 어떤 실적이 잘 나오는 바이오 종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거나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어떻게,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제네신. 그렇다고 시제는 또 실적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사라 그랬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서 사라 그랬죠. 이런 게 그렇다. 그러나 랩지노미스도 추천을 했었죠. 랩지노미스. 진짜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랩지노미스, EDGC.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유전자 가위 뭐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진 매트리스 김수옥 씨 여성 CEO의 우리나라 1호다 해가지고 3,000원대 4,000원 3,000원 4,000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한 1,000원대까지 빠지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 인생 주식 한번 나왔죠. SS 바이오. 이게 터졌죠. 이게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꼭 바이오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약주도 하나 드렸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뭐 내수주, 그 다음에 뭐 어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또 뭐 이쪽 생명보험 쪽, 그 다음 또 그린 뉴딜에 관련된 거, 그 다음 이제 역발상, 뭐 OTT 관련, 뭐 일단 뭐 얘기해도 되는데 뭐 핀테크, 그 다음에 또 실적주, 회사 대표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뭐 거시기 뭐 이런 종목들을 막 이렇게 드렸는데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 공장 풀 가동입니다. 이거는 계속 가요. 계속 올라가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계속 모멘텀을 계속 받습니다. 파운드리 쪽인데 물론 파운드리 쪽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쟁 업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쪽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대만의 TSMC라든지 이쪽과 경쟁을 하려면은 사실상 신규 회사가 나오기는 거의 희박하다. 그러나 DB 하이텍 같은 이런 파운드리라든지 전공정 후공정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전해질 뭐 양극재 음극재 이거는 신규로 이제 들어갈 만 하거든요.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경쟁업체가.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 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샀었어야 됐어요. 이것도 15,000원대에서 15,000원 전후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거를 보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5만원 넘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웹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게임주들 너무 좋아요. 게임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포텐셜이 터지고 하는데, 웹젠 같이 이런 좋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 네오위즈라든지,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네오위즈라든지 뭐 이런 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데, 더 오래 전부터, 뭐 이런데, 그리고 과거에 또 조이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런 데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데서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고 네 이런 거 NC소프트 그 다음에 넷마블 그렇죠. 넷마블도 여기서 모아가셔라 모아가라 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셨더라고요. 넷마블을 몇 분이서 사가지고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거 넷마블이 이제 빠지는 이유는 약간 모멘텀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단기적인 그런 어떤 BTS 여기서부터 뭐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슈와 뭐 또 여러 가지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지분율 뭐 가치라든지 여기서 한번 같이 터진 겁니다. 같이 터지고 지금 좀 이렇게 잠잠한데 다음달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35,000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상단으로 확정이 되고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을 30억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회사 가치를요. 아마 또 많은 돈들이 들어올 겁니다. 경쟁률이 뭐 1100대 1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청약 넣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1억 넣어봐야 얼마 받나? 1억 넣으면 한 주 받나?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넷마블은 모멘텀이 또 붙으니까 실적이 좋아요. 게임즈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잘하는 거를.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육통, 뭐, 다 달라요. 반도체, 뭐 자동차, 게임, 뭐 헬스케어,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주가 물론 가면, 미친듯이 가죠. 메지온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화제작 신풍 제약 인생 역적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잡지를 못합니다. 이거 100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00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30배 이상 갔으니까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먹을 수 있느냐, 무조건 못 먹는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바로 가치 투자, 인내가 정말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식을,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토르니까 그랬죠. 지금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딱 10년은 당연히 아니겠죠. 20년일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 말 철학이 바로 이런 게 의미가 다 이런 곳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놓고 주식 까먹고 있었다가 봤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타이밍이 맞았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아모레 있죠. 아모레. 이 아모레가 굉장히 회자가 됐었고 뉴스에도 잊을만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그 태평양 그런 아모레에서 일을 할 때 이 회사에 그 돈이 없고 하는 시절에 주식으로 대신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여금이라든지 추석 설날 어떤 보너스를 현금이 없으니까 회사가 대신 직원들에게 주주로 줬습니다. 아니 주식을 줬어요.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죠. 뭐 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80년대. 그리고 까고 보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다. 100주 있었는데 난리 난 거죠. 100주. 100주 있었는데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이게 분할되기 전에 100만 원이 넘어갔으면 100만 원이 넘어간대. 한 주에 100만 원. 10주만 하더라도 1000만 원. 100주면은 1억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팔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 파는 게 고수입니다. 주식은 안 파는 사람이 고수예요. 언제까지? 5년 10년 이상까지.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무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석 이제 내일만 하면은 추석 연휴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추석 연휴 전에는 개인들이 좀 팔거든요. 개인들이 좀 팝니다. 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오늘 뭐 개인들이 이제 팔긴 팔았지만 잘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급등이 잘 안 나와요. 추석 때. 그러니까 시장은 똑똑하다는 거죠. 대중들의 심리를 읽었다는 거죠. 어차피 명분은 만들어졌고 시장에 돈은 많고 고객 예탁금은 역시 55조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과거보다 2배 이상 많았죠. 2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23조, 22조, 25조 1년 전만 하더라도 23조, 22조, 24조 이래 왔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뭐 한 3년 전이나 3,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2조 뭐 똑같죠. 21조, 20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은 굉장히 많다. 그게 첫 번째 근거.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렸다. 부동산은 이제 막혔습니다. 부동산은 막혀버렸고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힘듭니다. 여정님 어서오세요. 여정님 아이고 2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2년 3개월 됐네요. 감사합니다. 여정님 저 이모티콘이 다르구나. 와 계속 다르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광해 통화라 해가지고 1000조. 그리고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죠. 퇴직금의 DB형 자체가 DC형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졌습니다, 이번에. 그럼 그게 다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폭락이 나오지 않고, 단기 하락만 나왔을 뿐이었죠. 굉장히 뭐, 타이트하고, 시장은 타이트합니다. 어떤 타이트? 돈에 대한 타이트. 조금만 조정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매수세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사실 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900에서, 뭐 800, 뭐 10% 떨어진 거에 대해서 10%, 11%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세 회복을 한다. 저는 뭐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다.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입니다. 물론 10월 달까지도 좀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770포인트 빠져봐야 770 코스닥. 그러나 1000포인트는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코스피도 빠져봐야, 이건 빠져봐야 이제는 한 2204, 2205, 2204, 2205 빠져봐야 그 정도고, 올라갈 때는 2600포인트 신고가 나올 것이다. 사상 최고 신고가 2607포인트를 뚫으면서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또 돈들이 몰려올 것이고요.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 또 많은 돈을 벌겠죠. 우리 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VIP 분들은 올해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년에도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 여기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러나 현금이 있으신 분들, 현금이 없다면 자동차라도, 집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 그러나 나 같으면 집을 팔고 나는 산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거고 시작하기가 너무 좋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날 그거를 증명해 내 왔습니다. 네, 그거를 증명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때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항상 매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추지 마세요. 앞으로 또 폭락 오면 사야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사게요? 10년 뒤? 5년 뒤? 15년 뒤? 모릅니다. 20년 뒤에 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식을 계속 사 모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나 내일 혹시나 그 VIP 가입하시는 분들은 추석 보너스 7일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뭐 상관없으니까요. VIP 뭐 지금 가입하면 뭐 손해다, 그게 아니라 7일을 드려요. 7일을 더. 한 달을 가입하시든 1년을 가입하시든 3달을 하시든 7일을 다 드리니까 네, 그거 뭐 참고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더 이득이죠. 7일을 주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주식시장 좋아요. 내일도 좋으니까요. 본업에 일 열심히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시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네, 내일 또 좋아요.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마트님. 내일 봅시다. 추석 때 풍족한 한가위가 되겠네요.